안녕하세요, 리수입니다. 오늘도 겟레디 윗미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를 안 바른 상태라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이렇게 패드 같은 걸 붙여놓고 있었어요. 우선 이 패드는 이 아비브 어성초 스파 패드 카밍 터치 이 제품이에요. 제가 광고 문의가 들어와서 테스트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원래 아비브 제품을 잘 사용했고 아비브 어성초 라인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테스트에 의미가 없는 제품이기도 하죠. 원래 좋아하는 제품이라. 요즘 꼭 사용하는 비오템. 이건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저에게는 가장 효과가 큰 기초 제품이에요. 오늘 영상은 데일리로 항상 사용 중인 아이템들을 사용해서 준비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초도 요즘에 사용하는 제품들이고 메이크업 제품들도 다 데일리로 사용하는 제품들입니다. 조금 더 점성이 있는 에센스를 사용해줍니다. 이거는 아비브 어성초 에센스죠. 이것도 테스트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테스트의 의미가 없는 게 예전에 2통 정도를 비워서 사용을 했었어요. 엄청 만족하면서 사용을 해서 비운 제품이라서 사실 테스트의 의미가 없죠. 정말 좋아하는 제품입니다. 한창 등에 트러블 올라왔을 때는 화장실에다 넣어놓고 샤워를 한 다음에 패드로 피부를 닦아주고 등이나 가슴 이런 데 이 에센스 사용해줬었거든요. 그때도 꽤 효과를 많이 봤어요. 이 브링그린 세럼을 사용을 해줄게요.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절반 정도 비웠어요. 피부가 좀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좀 진정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단점이 있으면 저 스포이드가 양이 좀 이상하게 올라와가지고 저 스포이드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빼고는 제품은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수분크림은 이 제품. 받은 지는 꽤 됐는데 최근에 사용을 시작해서 거의 다 사용을 했거든요. 저한테는 이것만 바르면 완벽하게 건조함이 잡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이게 발림성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제품을 사용하고 밤에는 나이트 마스크 제품을 발라주고 잡니다. 그리고 낮에는 저 제품을 사용한 다음에 바이오 오일 젤 크림 있잖아요. 제가 작년 겨울에 자주 사용하던 그 제품을 아주 소량 발라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러면 딱 적당하더라고요. 이렇게 크림까지 발라줬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약간 촉촉하지만 약간 속건조가 좀 느껴지는 상태예요. 일단 립밤을 발라줍니다. 요즘에 이거 다른 과일 향들로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그거 선물 받아가지고 사용 중인데 그거 되게 향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보습감은 이 코코넛이 제일 좋아서 이거를 집에서 항상 사용을 하는데 다른 과일 향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 나갈 때나 집에서 약간 기분 전환하고 싶을 때 발라주는데 굉장히 좋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는 이 바이오더마 PPL로 보여드렸던 제품이죠. 근데 그 전부터 잘 사용을 하고 있던 제품이거든요. 요즘에는 메이크업 전에는 꼭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줍니다. 굉장히 리치하고 유분감이랑 보습감 둘 다 강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면 피부가 되게 건조한데 이거를 사용해주면 좀 그게 덜해요. 이거를 발라주고 나중에 파우더 처리로 하려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얼굴 외곽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지 않게 얼굴 중앙 위주로 발라서 보습감을 잘 해줍니다. 요즘 메이크업을 할 때는 베이스 메이크업은 나중에 해주고 눈화장부터 해줍니다. 눈화장부터 해주면서 기초 제품들이 어느 정도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편이에요. 이렇게 발라주면 기초는 끝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저는 눈화장부터 해줄 거예요. 저는 눈화장 하기 전에 무조건 파우더 처리를 해주잖아요. 파우더 처리를 하기 전에 컨실러로 살짝 눈에 베이스를 깔아주고 파우더를 해주고 눈화장을 해줍니다. 이 헤라 블랙 컨실러 그중에 이 스프레드 커버 타입 제품으로 눈에 베이스를 깔아주는 거죠. 이 다크서클 정도만 먼저 커버를 해주고 이 눈두덩이. 바이오더마 크림을 눈에도 발라버려가지고 유분감이 굉장히 강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발라주고 티슈로 한번 살짝 찍어줍니다. 파우더는 이 메이크업 포에버. 처음에는 이렇게 두드리면서 좀 얹어주듯이. 먼저 섀도우를 하기 전에 뷰러부터 해줍니다. 오늘은 속눈썹을 따로 안 붙여줄 거라서 속눈썹을 바짝 클링해줍니다.
속눈썹이 최근에 엄청 많이 빠졌었거든요. 래피드래쉬였나? 속눈썹 세럼을 샀어요. 꾸준히는 아니지만 바르고 있거든요. 그거 바르니까 조금 많이 돌아왔어요. 엄청나게 빈 곳이 많았었는데 그 빈 곳들을 새로 자라나가지고 어느 정도 채워지기는 했습니다. 다음에 섀도우는 이 입큰 셀피 무드 필터 아이 팔레트 3호 쿨 프레스 이 제품을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랑 친한 먼지나방 언니가 입큰이랑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기도 한데 이거는 절대 홍보는 아니고요. 제가 직접 돈 주고 구입을 한 제품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이 출시됐을 때 제가 제 거를 구입을 하면서 제 친구들한테도 구입을 해서 보내준 제품이에요. 제 친구들도 실제로 다 쿨톤들이어가지고 이 제품을 구입을 해서 보내줬어요. 이거를 데일리로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을 해요. 왜냐면 제가 메이크업을 할 때 필수로 하는 그런 코스들 있잖아요. 눈가에 음영을 주고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주고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 블렌딩해주고 이런 꼭 하는 단계들이 있는데 그 단계를 이 구구 팔레트 안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음영 컬러들이 쿨톤 분들이 사용하기에 무난한 컬러들이라서 저는 겨울쿨 브라이트 타입이잖아요. 그래서 무난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에 음영감을 먼저 줄게요. 이렇게 음영감을 줬습니다. 이 컬러랑 이 컬러를 섞어서 조금 더 진한 음영감을 줄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뒤쪽 위주로 언더에도 다음에 아이라인을 그려줍니다. 이 눈 절반까지만 메꿔줍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그려주고 트임 라인을 그려주기 전에 제가 빼먹은 이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줄게요. 눈 앞머리 하이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컬러를 사용을 해주거든요. 근데 이 컬러가 약간 베이스가 코랄 핑크빛이 나서 저는 이게 쉬머한 하이라이트 섀도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근데 발색해보면 핑크빛이 거의 안 돌고 딱 자연스럽게 밝아지는 쉬머한 컬러예요. 그래서 이거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터 주기 딱 좋더라고요. 앞트임 라인을 그려줄게요. 이 눈 뒤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다음에 이 팔레트 중에서 이 진한 무펄의 딥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 퓨어스타 이 제품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진짜 옛날에 위메프였나 쿠팡이었나? 아주 저렴하게 파는 제품을 구입을 한 거거든요. 지금은 안 파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근데 딱 이만한 브러쉬를 못 찾겠더라고요. 많은 포인트 섀도우 브러쉬들이 있지만 딱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텐션에 이 정도 보슬거림이 있는 딱 이 정도의 브러쉬가 저한테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사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자세히 답변을 못 드립니다. 이렇게 아이라인을 중간까지 그려줬잖아요. 그러면 이 중간까지 그려준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라인보다는 그라데이션처럼 보여지도록 블렌딩을 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살이 좀 많이 빠졌었어요. 인바디를 재니까 4개월 동안 체지방 4kg 빠지고 근육은 조금 늘긴 왔어요. 근데 많이 빠질 때는 식욕이 엄청 없어진 상태여가지고 식단 관리가 너무 편하고 살도 그냥 쉽게 쭉쭉 빠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식욕이 엄청 생겨버려가지고 요즘에 식단 관리도 힘들고 살이 쪘다 붙었다 해요. 다이어트 하기 전에는 49, 50을 왔다 갔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44 초반까지 뺐다가 좀 요즘 들어서는 먹어서 44에서 45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살 빼기 전에 비해서는 덜 나가잖아요, 무게가. 사실 45kg대가 제 목표였거든요. 근데 44까지 빠지고 많이 빠졌을 때는 43kg 후반대까지 찍다 보니까 이게 45kg대가 되니까 너무 뚱뚱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한 강박증 같은 게 와가지고 분명히 49일 때, 50일 때랑 지금 45kg일 때랑 몸도 많이 차이 날 텐데
거울 보면 괜히 45kg대가 되면 뚱뚱하게 느껴지고 밥 먹으면 계속 죄책감 들고 근데 식욕이 있다 보니까 계속 먹고 싶으니까 먹고 나서 막 죄책감에 휩싸이고 막 우울하고 그것 때문에 살짝 힘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맘대로 또 안 되죠. 옛날에는 진짜 굶어서만 뺐지만 요즘에는 운동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최근에는 필라테스 하면서 또 걷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많이 걸으면 한 6, 7km 정도 걸을 때도 있고 적게 걸으면 한 3, 4km 정도 하루에 걷는데 그런 걷기 운동도 시작을 해서 살 빼기 전에 비해서 체력도 많이 좋아졌어요. 강박증만 없어지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자꾸 몸무게에 집착을 해가지고 맨날 몸무게 재고 살쪘다고 막 슬퍼하고 참 이상하죠? 최근까지는 속눈썹을 계속 붙였었거든요. 이 제품을 자주 사용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 속눈썹을 부분 붙여가지고 조금 길이감을 준 상태에서 마스카라를 하는 걸 좋아했었어요. 붙이는 거를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일이 많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제 인스타에도 말을 했었는데 다리가 되게 아팠었거든요. 갑자기 토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이들이 원래 토를 자주 하잖아요. 그리고 사료를 잔뜩 토해놨길래 급하게 먹고선 사료토를 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갑자기 연속으로 계속 토를 하는 거예요. 7번인가 8번을 토해가지고 아침까지 계속 토를 해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예전에도 한번 그렇게 토를 해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 맞고 괜찮아진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좀 처치를 받고 집에 가서 한번 상태를 보자 해서 근데 그날 저녁부터 토를 안 하고 다음날 아침까지 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날까지 토를 안 하고 상태가 좋으면 거의 나은 거니까 처방해준 약을 먹이고 집에 있어라 하셨는데 낮까지 상태가 괜찮은 것 같아서 토도 안 하고 그래서 약을 먹이고 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한 몇 시간 안 돼서 갑자기 또 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토 억제하는 처치를 한 게 굉장히 좋은 약을 쓴 건데 그래도 토를 하면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 거다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피검사 받고 했거든요. 조영제인가? 그런 거를 먹고 엑스레이를 찍은 건데 피검사도 수치가 조금 안 좋았고 엑스레이도 되게 결과가 안 좋았어요.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쪽이 완전 막혀있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열어서 상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네, 선생님이 딱 하루만 더 지켜보자. 그래서 원래 병원에 두고선 링겔 맞으면서 지켜보자 하셨었는데 다리가 낯선 사람들을 보거나 밖에 나가면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으니까 일단 집에 데려가서 다음날 아침에 오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데려가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내시경을 한번 보고 엑스레이 한 번 더 찍고 수술을 결정을 하자 했었어요. 그래서 거의 수술이 확정이 된 상태였는데 다음날 아침에 다리 화장실을 치워주는데 똥에 엄청 두껍고 길이감이 한 손가락 3마디 되는 끈이 나온 거예요. 실이 면처럼 짜여져가지고 좀 넓적하고 두꺼운 끈 있죠. 길고 두꺼운 게 똥이 나와가지고 딱 보고 아 이것 때문이구나 싶은 거예요. 그 똥을 싸고 나서 상태가 좋더라고요. 토도 안 하고. 병원을 가기로 했으니까 아침에 병원을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맞다 이것 때문인 것 같다. 그때도 계속 이물질을 먹어서 막힌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피검사 수치도 그렇고 엑스레이도 그렇고 자기 말이 맞았다면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수술을 안 하고 다 나았죠. 그 끈이 제 후드티 끈을 끊어먹었더라고요. 다리가 원래 끈 씹는 걸 좋아해서 다 치워놓긴 했는데 이 행거에 걸려져 있는 옷의 끈을 어떻게 끊어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끊어먹어가지고 그래서 후드티의 끈도 지금 다 숨겨놨어요. 진짜 큰일 날 뻔했죠. 원래 이번 달 말에 렉스 기일이거든요. 렉스 기일 다 돼가지고 다리도 보내는 줄 알고 진짜 너무 놀라고 힘들었는데 나아서 다행이죠. 어쩜 저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는지.
그 엑스레이 찍기 위해서 먹었던 조영제랑 장기가 부은 거를 좀 완화시켜주는 주사도 맞고 해서 그게 좀 통합적으로 효과를 받아서 그 막혀있던 게 내려와서 똥으로 나왔나 봐요. 진짜 다행이죠. 일단 눈화장은 여기까지 해놓고 베이스를 해준 다음에 눈화장을 조금 더 마무리를 해줄게요. 프라이머는 이 베네피트 프로페셔널을 코 부분에만 조금 발라줄게요. 요즘 제가 진짜 자주 사용하는 프라이머가 이 제품이에요. 헤라 에어리 블러 프라이밍 파우더. 처음에 이 받아보고 프라이머가 어떻게 파우더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용을 안 하다가 이게 좋다고 리뷰를 몇 번 봐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사용을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요즘에 자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팩트 타입의 프라이머거든요. 이거를 사용을 해주면 이 베이스 사용하기 전에 이 번들거림이 살짝 잡혀서 파우더하기도 수월하고 또 이게 프라이머라서 그런지 파우더한 것처럼 뭉치는 게 없고 딱 진짜 유분감만 잡히면서 좀 피부가 보송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주고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게 이 디올 포에버. 이거는 진짜 자주 사용을 해요. 이거에 다른 파운데이션을 좀 섞어서 사용하는 걸 좋아합니다. 좀 짜준 다음에 살짝 촉촉함이 있는 제품. 에스티로더 퓨처리스트. 이거를 살짝 섞어서 피부에 발라줍니다. 남은 부분으로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위를 레이어링해서 발라줍니다. 아까 헤라 컨실러를 사용을 했잖아요. 베이스 컬러를 발라준 다음에도 헤라 컨실러를 사용해주는데요. 이거는 닷 커버 타입 제품이에요. 막대기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콕콕 찍어주듯 해줄 수도 있고 좀 넓은 면 할 때는 이렇게 면처럼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는데요. 이게 조금 더 커버력이 좋아요. 베이스를 해준 다음에 이거로 마무리 커버를 해주는 편입니다. 이렇게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해줬습니다. 다음에 파우더를 해줄게요. 얼굴을 완전히 보송하게 만들어주는 편이에요. 기초 제품이 충분히 흡수될 시간을 줬기 때문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첫 단계 했을 때보다 훨씬 건조함이 적어요. 이렇게 파우더까지 해줬어요. 머리를 한 번 더...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거는 클리오 킬브로 오터 하드 브로우 펜슬 그레이 브라운 컬러인데요. 제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펜슬입니다. 이렇게 대충 채워준 다음에 스크류 브러쉬로 빗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해줍니다. 다음에 펜슬로 조금 더 정리를 해주면서 그려줍니다. 이 눈 앞머리 쪽은 결을 살려주면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어요. 근데 눈썹 정리를 안 해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눈썹 정리를 따로 막 각 잡고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올라온 부분만 살짝살짝 정리해주는 편이거든요. 눈썹 정리나 그리는 방법 같은 거는 제가 예전에 눈썹 정리 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도 훨씬 깔끔합니다. 쉐딩을 해줄 건데요. 코 쉐딩은 마카롱 그레이를 사용을 해주는데 좀 귀찮을 때는 그냥 한 가지 쉐딩을 사용을 해줍니다. 제 피부에는 진한 감이 있어서 코 쉐딩할 때는 최대한 연하게 발라주고요. 턱 쉐딩에는 살짝 진하게 발라주고 있어요. 입술 밑에도 사선 브러쉬로 얼굴 쉐딩을 해줍니다. 얼굴 쉐딩까지 해줬습니다. 눈화장을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팔레트 중에서 이 컬러를 사용해서 눈두덩이에 펄감을 주고 이 글리터 섀도우를 사용을 해서 눈두덩이의 펄감이랑 언더의 펄감을 좀 더해줄게요. 눈두덩이 중앙 위주로 펄감을 더해줍니다. 언더에도 살짝 펄감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글리터 섀도우는 조금 과할 수가 있어요. 글리터라서 이런 컬러들은 아주 조금 소량만 찍어서 눈두덩이에
아주 살짝 펄감을 더해줍니다. 조금만 찍어도 묻어나거든요. 아주 소량을 해서 눈두덩이에 깜박깜박할 때마다 좀 반짝이고 별로 과하진 않죠? 오늘 콕콕 글리터가 좀 큰 입자가 있어요.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위치를 잡아서 발라줄게요. 언더에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대충 발라준 상태에서 손으로 좀 모양을 정리해줍니다. 블러셔는 두 가지를 사용을 해줄 건데요. 레드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좀 발그레한 느낌을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용해줄 거는 아리따움 블러셔 라이트 플럼 컬러예요. 이거는 이런 플럼 컬러인데 요즘에 가장 자주 사용하는 블러셔거든요. 이거를 가볍게 위에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블러셔를 해줬습니다. 다음에 립 메이크업을 해줄 건데요. 이 아이 팔레트를 구입을 하면서 같이 구입한 이 입 큰 크림벨벳 립. 이거 먼지나방 언니가 이 컬러 만들면서 이 컬러 제가 좋아할 것 같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딱 제 스타일이긴 합니다. 이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레드 컬러라고 하기에는 좀 자주빛이 강하고 또 자주색이라고 하기에는 좀 플럼 느낌이 조금 적어요. 딱 적당한 자줏빛 레드 느낌? 제형이 엄청 보송보송하고 부드러워서 그라데이션이 잘 되고 블렌딩이 너무 잘 돼요.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이건 진짜 컬러가 딱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예요. 이렇게 발라줬고 저는 좀 딥한 레드 컬러를 발라주는 걸 좋아해서 요즘에 이 두 제품 엄청 자주 사용하거든요. 하나는 입생로랑 206호 그리고 하나는 샤넬 타임리스 컬러예요. 이게 조금 딥한 푸른빛 버건디 컬러들이거든요. 오늘은 약간 보송한 립이니까 입생로랑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입술 안쪽에 발라서 그라데이션을 해줍니다. 이렇게 립 메이크업까지 해줬습니다. 하이라이터를 해줄 건데요.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는 게 이 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요. 턱에도 살짝 해주고 굿이랑 콧대, 입술 선에도 눈 앞머리에 하이라이트를 좀 더 강하게 이런 메이크업 포에버 다이아몬드 파우더나 위키드 글리터 이거는 어반디케이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들을 되게 자주 사용을 해요. 이거를 좀 언더에 조금 더 찍어줄게요. 리퀴드 글리터를 한번 발라준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 파우더 이거는 골드 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고 좀 화이트인 듯 골드인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굉장히 자주 사용해요. 이 다이아몬드 파우더만한 반짝임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펄 섀도우들이 다양하게 올라가서 좀 다채롭게 빛나는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요즘엔 항상 이 어반디케이 픽서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려줘요. 이런 팩트 제품으로 얼굴의 중앙 부분을 살짝 눌러서 블러 효과를 준 듯한 느낌을 줍니다. 유분감 때문에 약간 도드라진 요철들이 살짝 블러 효과를 준 듯 뽀얗게 커버가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은 끝났어요. 이게 제가 가장 데일리로 자주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렌즈도 맨날 다르게 끼긴 하거든요. 밖에 외출할 때 가장 데일리로 자주 사용하는 게 이런 원데이 그레이 렌즈. 이거는 오렌지 스패니쉬 그레이예요. 아니면 오렌지 스칸디 헤이즐 컬러였나? 브라운이었나? 그 제품도 가장 자주 사용해요. 요즘에는 그냥 렌즈 안 끼고 맨눈으로도 자주 다녀요. 근데 메이크업을 조금 강조해주고 싶을 때나 눈이 좀 잘 보여야 할 때는 렌즈를 끼고 나갑니다. 요즘에는 제가 렌즈만 끼면 진짜 충혈이 너무 잘 돼가지고 렌즈를 거의 안 끼는 편이긴 해요.
이렇게 렌즈까지 껴줬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은 끝이 났고 헤어 스타일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데기는 이 두 가지를 가장 자주 사용합니다. 이거는 보다나 봉고데기 40ml 이걸로 컬을 주고요. 판고데기를 사용해서 앞머리 쪽을 정리를 해줍니다. 제가 옛날에 올렸던 봉고데기 튜토리얼 영상 있잖아요. 그거랑 진짜 다를 바가 없어요. 항상 거의 그 방법으로 합니다. 거기서 파트 나누는 개수나 그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2등분 하는 거는 똑같고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거예요. 이 밑에 파트를 냅두고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2등분해요. 2등분해서 바깥쪽부터 저는 말아줍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는 좀 컬이 풀린 걸 좋아해서 옛날에는 막 쥐었다 폈다 했잖아요. 그걸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남은 거는 안쪽. 다음 파트를 나눠줍니다. 이거를 절반. 이 뺀 부분을 잡고 먼저 말아놓은 부분은 열이 완전히 식기 전에 풀어주면 컬이 많이 풀리면서 엄청 흐릿한 컬? 뭐라고 해야 되나? 반대로 안쪽부터 이쪽은 바깥쪽. 윗부분은 3등분을 해줍니다. 바깥쪽, 안쪽, 바깥쪽. 그러니까 얼굴 바로 옆에 오는 부분은 무조건 바깥쪽으로 말리게 해주는 편이에요. 먼저 바깥쪽. 안쪽으로. 바깥쪽. 밑에 부분 풀어줄게요. 이렇게 손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러면 굉장히 풀린 컬이 돼요. 반대쪽도 똑같이. 이제는 앞머리, 이 판고데기를 사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준비를 끝냈어요. 데일리로 이런 메이크업을 가장 자주 합니다.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저는 이렇게 옷도 갈아입고 왔습니다. 지금 위에는 초록 긴팔티를 입었는데 이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아마 단종됐나? 그럴 거예요. 밑에는 하이웨스트 레깅스를 입어줬고요. 위에는 포자켓, 요즘에 블랙업에서 새로 구입한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입어줍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올블랙을 입고 포인트 컬러로 포인트를 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이런 레깅스에는 운동화가 잘 어울려서 그냥 운동화를 신어줬어요. 요즘 제가 사용하는 제품, 제가 자주 하는 메이크업, 제가 자주 입는 옷까지, 그리고 헤어 스타일링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영상이 끝나기 전에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오늘 영상에도 사용했던 이 입 큰 팔레트 있잖아요. 테스트용 제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미 구입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서 나눔 이벤트를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쿨톤 팔레트이기 때문에 웜톤 분들이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쿨톤 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랑 같은 겨울 쿨톤 타입이신 분들에게 뭔가 드리고 싶기 때문에 겨울 쿨톤이신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쿨톤 분들이 좀 공감을 하실 만한 내용, 뭐 그런 내용을 적어주시면 제가 한 분 추첨을 해서 이 제품 하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준비를 끝냈기 때문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